안녕하세요. 송재영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9월 평가원 시험 공통과목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번에 나온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번 평가원에서 낸 이 문제들을 봤을 때 단순한 계산보다는 원래 수능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보다 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능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약점들을 잘 보완하시고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또 수능에서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통 과목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22번부터 역순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시면 이제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어떤 3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옆에 뭔가가 이렇게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곱해진 값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쉬웠을 거고요. 이 값이 뭔지 막 헷갈리고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기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만 띄어서 연습하면 이거 요즘에 수능에 잘 안 나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연습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f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돼야지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또 역시 추정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같이 봅시다. 일단 fx라고 하는 함수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fx를 옆으로 색한 평행이동한 함수에다가 옆에 뭔가를 곱했죠. 그럼 이 곱한 값이 뭐냐 하면 f의 지금 x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x 마이너스 h, 그리고 밑에 h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절대값이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2배 f'x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두 군데에 이렇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 어떤 x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x 플러스 h나 x 마이너스 h나 다 함수의 값이 양수일 테니까 이 절대값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의 값이 양수일 때는 이 식은 그냥 바로 2배 f'x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함수의 값이 음수가 됐을 때는 이 x에서의 함수값이 음수면 x 플러스 h도 음수, x 마이너스 h도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함수값들이 다 음수일 테니까 이 절대값이 벗겨지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서가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로 나올 테니까 안에 있는 값들의 차이가 마이너스 2h가 되겠죠. 그러면 밑에가 마이너스 2h로 나올 때가 이게 f'x가 될 테니까 옆은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f'x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x축에서 이렇게 근을 가질 때, 그러니까 fx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어떤 알파의 지점에서의 이 값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이제 여기를 잠깐 알파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알파로 바꿔보면 알파 플러스 h에서는 양수의 값을 가지니까 이게 그대로 플러스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h에서는 이 값이 음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둘 다 덧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될까요? h분의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f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되고 여기 알파라고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f의 x 마이너스 h 그냥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지 이걸 풀 수 있는 걸까요? 다시 여기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거니까 이때는 자연스럽게 이게 둘 다 알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f 알파가 0이니까 그냥 f 알파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0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뺄셈으로 써보시면 이게 두 개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f 프라임 알파, 이쪽은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될 테니까 둘을 더한 값은 0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제 생각해보면 이쪽을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요 알파의 양쪽에 알파 플러스 h와 알파 마이너스 h를 연결한 요 평균 변화율의 2배는 그냥 0으로 수렴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f 알파라고 하는 이 함수값이 0일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그냥 0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F알파, F'알파, 마이너스 F'알파가 될 테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식의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 거냐면 이 gx라고 하는 함수는 f의 x-3, 그러니까 fx를 세 칸 평행이동했고요. 그 다음 곱하기 하고 여기가 어떨 때는 f'x의 2배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2배 f'x고 어떨 때는 그냥 여기다 0을 곱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정의된 이 g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근을 다 더해봤더니 이게 7이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조건은 뭔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일단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세 근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언제냐 하면 fx라고 하는 함수의 값이 0이 나오는 그 x 근에서는 fx의 근의 위치에서는 여기다가 0을 곱하게 되니까 gx라는 함수도 그대로 0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닐 때는 여기다 f'x를 곱해야 되니까 f'x는 극대하고 극소에서 0을 가는 어떤 함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지금 f'x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3차 함수를 옆으로 3칸 평행이동한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x-1, x-2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x-3이라는 그래프 이 두 개를 곱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두 개는 1하고 2에서 0이야. 이 그래프는 3에서 0이야. 그럼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양수면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뭔가 곱한 함수는 얘네들이 옆으로 평행 이동되면 이 세 개의 근이 옆으로 3만큼, 3칸만큼 옆으로 간 함수랑 이 두 개를 근으로 가는 함수가 곱해진 거니까 결국은 잘 겹쳐보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쓱 움직여서 이쪽 두 개가 일로 쓱 오면은 뭐 여기 겹치고 하나 더 생기고 해갖고 근이 뭐 세 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쪽이 평행 이동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원래 그러니까 평행 이동되기 전에 원래 이 fx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0인 구간에서는 이 gx라는 함수의 함수값은 그냥 곱하기 0이니까 0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옆으로 평행이동해서 세 칸을 옆으로 평행이동하면 새로운 그래프가 뭔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함수랑 이 함수를 곱한 함수는 이 원래 함수가 0이었던 이 지점에서 뭐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올 테니까 곱하면 어떤 상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서만 이 gx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이 함수는 당연히 불연속인 함수가 되겠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없어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3차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 3차 함수의 모양을 찾을 때 시험 문제에는 대부분 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나 아니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두 개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fx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값 극대랑 여기 있는 극소에서 0이 나오도록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바로 f'x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가 0이 나오는 지점은 여기요. 그 다음에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옆으로 3칸 평행 이동하면 어딘가 뭐 여기 겹치도록 이렇게 잘 이동하면은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동해서 가서 근이 이렇게 뭐 3개 나오거나 아니면 더 뭐 잘 예쁘게 이렇게 이동해 보면 여기 뭐 하나, 두 개, 세 개 뭐 어떻게 나오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이 지점이 평행 이동되고 나면 평행 이동된 fx의 함수는 음수값, 이 f'x의 함수값은 양수값 이렇게 등장할 테니까 이 둘을 곱한 함수가 여기서는 멀쩡하게 잘 나오다가 이 지점에서 fx가 원래 0 나오는 이 점에서 0이라는 함수값으로 빵꾸가 뻥 뚫려버리니까 이게 계속 불연속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연속을 갖지 않으려면 이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 점이 왼쪽에 있는 이 점이 극점인 거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점 두 군데에서 이제 f'x라고 하는 함수가 요렇게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f'x가 이렇게 생기면 원래 fx라고 하는 함수가 0 나오는 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옆으로 평행 이동했는데 이걸 다 곱한 함수가, 얘네들을 쭈르륵 다 곱한 함수가 여기서 0 나오는 위치가 원래 fx가 0이 나오는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fx가 0이 나오는 이 두 점이 이 fx를 세 칸 평행 이동했을 때의 근이 그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점은 f'x가 0이다라는 지점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이 지점을 이게 평행 이동된 함수가 뭔가를 채워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f'x는 극소에서 0이 나오기 때문에 극대에서 0 나오고 극소에서 0 나온 거니까 요게 뭐 평행 이동돼서 요 점이랑 요 점이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 칸 평행 이동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fx라는 함수를 세 칸 평행 이동했더니 fx가 0 나오는 지점이 fx 마이너스 세 칸 이동했을 때 0 나오는 지점과 같아져야지만 이것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그래프는 여기를 극점으로 갖고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완성이 돼야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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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4개에서 이 gx가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이것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보시면 추정이 될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걸 좀 추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추정하는 연습을 하시면 그 다음 해결은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발견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도 중요하고, 정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fx를 세 칸 이동했는데 원래 gx는 fx가 0인 지점에서 그냥 함수값이 0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평행 이동된 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fx의 근은 4개가 나오죠. 이 간격이 3이면 얘는 2대 1일 테니까 이 간격은 2고요. 이 간격은 한 칸이고 이 간격은 다시 똑같이 3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알파 1을 그냥 알파라고 잡으면 두 번째 근은 알파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은 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네 번째 근은 알파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더했더니 4알파 플러스 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이 7 나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근이 마이너스 1인 거야 라고 이제 금방 발견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생긴 3차 함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질문이 f5를 찾는 거니까 f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6, 6에 36 곱하기 3이다. 그래서 108이다 라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 해석을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뭐라고요? fx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fx는 뭔가 근을 갖고 있는 함수야.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어. 그럼 fx가 있으면 f'x는 여기하고 여기를 근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야. 그러면 내가 이 fx라고 하는 거를 옆으로 3칸 움직이면 옆으로 3칸 좀 가볼래? 그래서 옆으로 얘를 3칸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3칸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3칸을 움직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f의 x-3이라고 만들면 이 함수랑 이 f'x를 이렇게 곱한 함수는 근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적절하게 옮기면 이런 데서 0 나오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 함수는 어떻다고요? gx는 원래 제일 처음에 fx의 함수값이 0인 구간에서 이 부분의 시계값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곱하면 0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하나는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놓는다면 이 둘을 곱한 값은 어떤 뭐 음수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 함수는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가지려면 이런 구조로 평행이동해야지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 또 다음 문제 우리가 또 도전을 해볼까요? 자,
21번 문항입니다. 21번 문항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둘의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면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y는 a의 x-1이라는 함수랑 y는 log a의 x-1이라는 함수의 관계를 찾는데, 그냥 이걸 풀 때 일단 감각적으로 그냥 역함수를 빨리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찾으면 x하고 y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y-1은 log a의 x 이런 구조가 될 테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역함수를 만들어 놓고 이 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얘는 어떤 관계가 된 거냐라고 했더니 일단 플러스 1이 없어졌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했어요? 플러스 한 칸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지금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요. 다음 그림 보고 풀어볼게요. 자,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fx라고 하는 함수가 y는 a의 x-1이라는 함수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찾아본 거예요. 역함수를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봤더니 이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y는 log a의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로 가는 방법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아래로 한 칸 이동하면 이 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라고 했는데 한 칸 이동하면 이 길이가 루트 2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이가 정확하게 루트 2가 된다라는 거고 전체가 2루트 2라고 그랬는데 이게 루트 2니까 다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다시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y는 x를 이렇게 쫙 하고 그려보면 요 점이 정확하게 두 개가 대칭이겠죠. y는 x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루트이니까 요 간격이 정확하게 한 칸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칸, 2분의 1칸이겠죠. 그래서 좌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가 2,2잖아요. 그래서 2,2로부터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2분의 1만큼 가면 2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3이겠죠. 그래서 2분의 3, y좌표는 이게 지금 x 더하기 y가 4거든요. 그러니까 y좌표는 2분의 5 이렇게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라는 점은 어떻게 되냐? 그럼 b라는 점은 가운데에서 얘가 2분의 1만큼 2분의 1, 2분의 1 갔다면 얘는 2분의 1, 2분의 1 가고 또 1 갔으니까 2분의 3만큼 옆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3 하니까 2분의 7이 나오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점은 2분의 7, 2분의 1이다. 이렇게 좌표를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점을 여기다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 a에 2분의 3-1이니까 2분의 1제곱이 2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니까 a라고 하는 점은 양변을 제곱하면 4분의 25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럼 0에서의 이 c라고 하는 점은 여기다 0 대입하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분의 1이겠죠. 그래서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0,2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좌표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일은 지금 요 점도 알았고, 요 점도 알았고, 요 점도 알았습니다. 그럼 푸는 방식이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로 세로 곱해갖고 이거 빼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뭐 몇 컴마 몇 갖고 몇 칸 갔냐 그래서 AD-BC로 풀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이 점을 아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바로 구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잘 보시면 그냥 바로 여러분이 이제 공식 써서 이 직선에서 x 플러스 y는 4로부터 0,4분의 25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여기는 몇이었죠? 여기하고 여기가 아까 전체 길이가 2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요 높이만 구하면 또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닮음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그럼 원래 요 길이는 몇이었죠?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4니까 여기는 2루트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2루트 2가 여기서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드는지 찾으면 또 이 높이를 바로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방식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찾아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만약에 이 문제를 처음 보고
접근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풀어가야지 이걸 잘 풀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x라는 함수는 다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절대값이 있으면 이걸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는 fx 플러스 x에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fx 플러스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를 풀어보면 이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수면 이게 2배 fx 플러스 x겠죠. 그래서 이때는 2배 fx 플러스 x에서 6x를 넘기니까 마이너스 5x가 누구랑 같다? k랑 같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x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니까 이게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7x가 k와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범위를 나누려면 이제 우리는 뭘 해봐야 되냐면 이 식을 직접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fx 플러스 x인데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찾는 거니까 그냥 아예 2배를 해버립시다. 그래서 2배 fx 2배를 한 이유는요. 여기 이제 2들이 있어서 귀찮아서 그랬어요. 2배를 하면 2배 fx 플러스 2x를 빨리 만들어 보시면요. 이 식의 값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x에다 2를 더하니까 여기가 22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값이 0보다 크냐 작냐? 요걸 기준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x로 한번 묶어보시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판별식이 81, 이게 84거든요.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쪽은 근이 없는 거야. 그럼 근은 x 0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이 양수다 음수다의 기준은 0이거든요.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0보다 큰 쪽은 다 양수인 거고 0보다 작은 쪽은 다 음수야 라고 해서 이 구간이 사실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이 구간이 사실은 x가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이제 그 다음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면은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7x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7x 이렇게 만들면 이쪽에 마이너스 7x 이런 함수랑 k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고 오른쪽은 fx 플러스 여기 2배 fx 마이너스 5x 이렇게 된 거니까 저기다 2배 하면 여기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20에서 5빼니까 플러스 15x 여기가 제곱이고요 15x 그래서 요게 k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요 방정식은 한번 잠깐 미분해보면 이게 지금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묶으면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1하고 5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극대를 갖고 5에서 극소를 가져.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1, 몇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다 1 대입하세요. 그러면 1는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6에서 9 빼면 7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 대입하면요. 5 대입하면 125 플러스 마이너스 25 곱하기 9 하면요. 225 그 다음에 플러스 15 곱하기 5 하면 5, 1은 5, 25, 75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25 그럼 마이너스 25 음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음수 몇이다 라고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다 k라는 선을 그어서 교점이 4개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아라 그러는 거니까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으면 이 교점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k는 1부터 6까지 더하시면 답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15번으로 갑시다. 중간에 있는 문제, 쉬운 문제들은 좀 건너뛰고요. 이제 15번으로 가죠. 저는 이제 최근에 수열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런가, 이제 저도 이제 문제를 쫙 풀어봤는데, 저는 이제 15번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한 10분은 걸린 것 같아요.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할 일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보통 우리 이제 문제집에서 많이 풀거나 파이널 모의고사 볼 때 많이 나오는 문제는 2가지였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케이스로 이제 잘 나눠 푸는 건데, 지금 여기는 3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눠져 있고, 조건은 5번하고 6번 항의 합이 0이다라는 조건을 줬고,
전체 수열의 총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a들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질문이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과연 이 둘을 더했는데 0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a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의 범위를 갖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범위부터 써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어. 저는 처음에 그냥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떤 생각도 해봤냐면 여기가 그냥 x축이야.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어떤 값들은 2배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들은 뭐 2범위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의 범위는 뭐 2범위로 나올 거고, 요런 생각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러면 이제 요런 범위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나오냐? 그럼 요런 값들의 범위는 요 범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배 an 하게 되면 이게 부등호방이 바뀌겠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플러스 2가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다시 1을 빼니까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범위인데 여긴 등호가 들어가고 여긴 안 들어가죠. 이런 걸 이제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n이라고 하는 값이 이번에는 그러면 요거부터 써보죠. 그래서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는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2배 an을 하게 되면 요 값의 범위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다시 플러스 2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돼버리고 여기가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이 0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나온다? 1까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수열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 요 사이가 되면 그 다음 항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요 범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an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요 범위에 a가 있다면, an이 있다면 그 다음 항은 0하고 1 사이인데 여기 등호를 왜 둘 다 붙였어요? 0에는 등호가 붙이고 1에는 등호가 안 붙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다음 항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수인 수열은 그 다음 항도 반드시 0 아니면 양수야. 음수인 수열은 그 다음 항이 반드시 0 아니면 음수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풀마 2분의 1 사이에 여기 있는 값들은 그냥 2배 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배 하면 이렇게 커질 거고 얘네들은 2배 하면 더 작아진다. 이런 구조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번하고 6번 항 두 개를 더했는데 0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5번 항하고 6번 항을 더했는데 0 나오려면 이게 양수였는데 그 다음이 음수가 나오거나 앞에 있는 항이 음수였는데 그 다음 항이 양수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 개의 수열이 둘 다 0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수열을 보고 일단 이게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예측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통해서 요걸 보고 A5번도 0이고 A6번도 0이야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찾아놓고 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방금 괜히 지웠네. 자, 방금 보니까 어딘가 0이 등장했어. 0이 등장했다면 그 앞에 있는 값은 이게 만약에 2배를 통해서 0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범위겠죠. 다시 여기다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2분의 1 하고요.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 사이에서 여기 뭐든가 0이 값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2배에서 0이 나왔어. 또 2배인데도 계속 0이 나왔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A의 첫 번째 항, A의 두 번째 항, A의 세 번째 항, A의 네 번째 항, A의 다섯 번째 항인데 요건 0이 확실하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일단 계속 0일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0이 나오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게 0이 등장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에서 2를 더하니까 0이 됐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는 이 값이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an이 플러스 1이야. 그래서 an이 플러스 1이 되면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이게 0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이 0 나오려면 그 앞에 있는 항은 0이던가 아니면 1이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1이던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항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이제 이 앞쪽 항들은 다 뭐라는 얘기야? 다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음수 아니면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수열의 총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음수로 가는 건 이제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쭈루루룩 가서 00000 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얘가 땡땡땡땡땡 해서 여기가 1, 0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땡땡땡땡땡 1, 0,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가지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열의 가지수를 뒤에는 0이 나왔어. 근데 이게 0이 나오려면 그 앞에 있는 항은 어떻게 될 수도 있고요. 1에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0으로 가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이 0인데 그 앞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 또 이게 0이고 0인데 여기가 1이면서 1, 0, 0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다 따져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1이고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0, 0, 0, 0,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여기 두 번째가 1이고 그 다음에 0, 0, 0,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이고 0,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0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할 일은 뭐냐면 어딘가 1이 나왔어? 그럼 1이 나오려면 그 앞에 있는 항은 과연 또 뭐가 될 것이냐 이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항이 1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항이 1 나오려면 2배를 해서 1 나올 수 있나요? 2배를 해서 1 나올 수도 있네. 그래서 1이 되려면 2배를 해서 1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AN에 2배를 했는데 1이 나왔네. 그럼 이때는 AN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마이너스 2배를 하고 2를 했더니 요게 1 나왔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배 AN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니까 이때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1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항은 반드시 그럼 뭐야 되겠다? 이 앞에 있는 항은 2분의 1이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1 나왔네요. 그럼 요 앞에 있는 항은 몇인 거야? 2분의 1이겠죠. 요게 1 나왔네요. 그럼 요 앞에 있는 항은 몇인 거야?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항이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2분의 1이 나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 나오는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요 사이에 누가 있는데 2분의 1이 있는데 요렇게 2배를 해서 여기 2분의 1이 여기 등장했다 그러면 여기서 2배를 해서 2분의 1이 됐어. 그러면 뭐가 있어? 4분의 1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요 사이에 있어도 요 범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요 범위로 갈 수 있는 값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배의 A의 N에다가 2를 더했더니 요 값이 2분의 1이 나왔네. 자, 이런 거 가능한가? 라고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AN이 2분의 1에서 2를 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그때 AN은 그럼 몇이다? 4분의 3이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 해서 2분의 1이 나오면 4분의 1인 거고 마이너스 2배 AN 플러스 1을 해서 2분의 1이 나왔다면 그때는 4분의 1이라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다. 하나는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뭐가 될 수도 있다? 4분의 3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4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고 4분의 3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얘가 또 4분의 1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요게 4분의 1이 나오는 방법은요. 하나는 2배에서 4분의 1이 나오니까 8분의 1이 있겠죠? 그래서 8분의 1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또 써봐야 되겠죠? 요 값이 4분의 1일 때랑 요 값이 4분의 3일 때를 또 나눠보시면 요게 4분의 1일 때는 2배에서 4분의 1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8분의 1일 거고요. 여기는 2배에서 4분의 3이 나오면 요게 이제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 AN 플러스 2 했는데 4분의 1이 나오려면 요때는 요 값이 8분의 7이고요. 요때는 8분의 5다. 이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A1의 초항의 합은 1 나오고요. 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두 개인데 두 개의 초항의 합은 1 나오고요.
요것도 합하면 1 나오고요. 여기 1이 있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서 답은 4.5, 2분의 9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좀 3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죠. 헷갈리고 저도 이제 설명하는데 조금 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뭔가 그 어떤 범위로서 따져보면 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일단 어떤 구조를 통해서 0이 나왔는데 0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양수에서 가는 방법, 플러스 1에서 0으로 가는 방법, 0에서 0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가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고, 전체 수열의 총합이 양수인 케이스만 찾는 거니까 우리는 양수에서 오는 쪽만 찾겠다. 왜? 한 번 양수면 계속 양수인 거고 한 번 음수면 계속 음수다 라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총합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열, 저도 수열을 좀 더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한참 수열 수업하고 이럴 때는 금방금방 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문제를 풀면서 제가 약간 시간이 걸리는 느낌을 받고 내가 수열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좀 시간이 걸렸다면 이런 추론하는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은 좀 비교적 해석이 좀 쉽죠. 왜냐하면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어떤 3차 함수인데 F'0도 0이고 F'2도 0이다 그랬으니까 이 함수는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갔는데 3차 함수인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그래서 0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고 2에서도 미분계수가 0인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이 fgx라는 함수가 0보다 작을 때는 fx-f0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는 알아.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는 아니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생겼다라고 하면 요 fx라고 하는 함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1, 2니까 3이겠죠? 그래서 x-3 했는데 이게 여기가 0인지 여기가 x축인지 여기가 x축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떤 상수항 c가 있는 거고 이 상수항 c가 사실은 f0이겠죠. 여기다 0 대입하면 이 값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는 함수인 겁니다. 근데 그 함수를 f0만큼 이걸 밑으로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gx라는 함수는 요런 구간,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요 점이 0이 되도록 새롭게 fx가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다시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쪽 구간은 확정이 돼 있어요. 요렇게 생긴 함수로 확정이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f에 x 플러스 p 마이너스 fp. 그래서 요 해석이 빨리 되면 문제가 굉장히 쉽고요. 요 해석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fx라고 하는 함수를 p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p가 1이라고 가정해보세요. 여기가 1이 p야. 그럼 fx 플러스 1인 거니까 이 fx라는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이동한 다음에 1에서의 함수 값을 뺄 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f0은 다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p, fp를 쫙 여기로 보내버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를 2라고 잡으면 2, f2를 다시 원점으로 보내서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붙여버려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 p가 1일 때는요, 여기가 1이니까 그래프가 요런 구간의 모양이 여기서 그냥 요렇게 꺾여서 요런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1이면 이 극소점이 2가 되니까 한 칸 옆으로 간, 여기를 0이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한 칸 옆으로 간 요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가 있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함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구간의 함수값을 왼쪽으로 평행이동시켜고 위로 붙여서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나오는 지점, 즉 이쪽 구간에서 미분계수가 0인 점을 옮겨 붙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때는 p가 몇이 되면 p가 2일 때 딱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가 2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제 요 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어떤 점에서 이걸 갖다 옮겨 붙이면 p가 2일 때가 정확하게 요렇게 그래프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면 이 값이 정확하게 0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보다 더 옆으로 이동해서
한 칸을 이렇게 접근하면 이 넓이 값은 이쪽의 넓이 값보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접근을 하는데 P가 2보다 크면 당연히 접근값은 양수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건 뭐 그래프 해석이니까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예요. 역시 수열 문제죠. 저는 이제 13번 문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같이 풀어봤던 문제들 중에 이제 등차 수열을 그냥 직선처럼 생각해보자 라는 걸 이제 저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초항이 마이너스 45야. 그래서 초항이 마이너스 45인데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이렇게 쭉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수열에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을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냥 이게 절대값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n번째랑 n번째의 절대값을 씌운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 m 더하기 몇 번째? m 더하기 세 번째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요 함수값이 두 개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n번째고 이게 m 더하기 3번째야? 그럼 요 중간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그치? 여기 m 더하기 1번째랑 m 더하기 2번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도 똑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요 함수값 원래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에서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 여기겠죠. 그 다음에 원래 이 수열에서의 m 플러스 2번째 항은 여기 위에 있겠죠. 그래서 A의 m 플러스 1번째 항이랑 A의 m 플러스 2번째 항의 합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같은 간격이어야 되니까 이 값하고 이 값 더해도 0 나오듯이 이 값하고 이 값 더해도 0 나오니까 이 둘은 당연히 0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초항이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얘는 초항으로부터 m칸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md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5 플러스 m 플러스 1d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이 0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d로 묶으면 2m 플러스 1의 d가 90이다 이런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들을 언젠가 n번째 항까지 쫙 다 더하면 하여간 마이너스 10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수인 구간들을 쫙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음수가 몇 번째까지야?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죠? 여기가 m 플러스 1번째까지입니다. 그래서 S의 m 플러스 1을 구하세요. 그래서 S의 m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시면 2분의 초항이 마이너스 45니까 항수는요 m 플러스 1개 괄호 열고 마이너스 90 플러스 항수 마이너스 1 곱하기 d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0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10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m 더하기 1 곱하기 md 마이너스 90 이렇게 써서 요게 마이너스 200보다는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봤거든요. 근데 뭐 m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번호니까 그냥 자연수거든요. 그래서 m이 1이면 여기가 3이고요. 3 곱하기 그럼 d는 30 나오겠죠. 그래서 m하고 d를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m이 2면 여기가 2면 이게 5거든요. 그러면 d는 18인가요? 5, 1은 5, 5, 8, 40, 18 이렇게 나오고 m이 3이면 3이 6, 7이니까 d는 7분의 90 이렇게 나옵니다. 4면은 뭐죠? 4면은 4, 2, 8, 9분의 하면 여기가 이제 10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충 여기다 이제 4 정도 대입을 해봤어요. 그래서 m에다 4 넣어보니까 이게 4 더하기 1 하면 이게 5잖아요. 그럼 5인데 여기 md라고 하는 값이 지금 이게 40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50이니까 마이너스 5 하면 25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00보다 마이너스 250이 더 작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얘 안 되고 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값은 요 두 개만 된다라고 해서 d의 값의 합은 이렇게 된다라고 풀었고요. 이게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여기 지금 분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d의 값은 그냥 이렇게 두 개 더한 48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셔도 뭐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등차 수열인데 선생님이 약간 복잡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1차 함수니까 이 1차 함수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접근을 하시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왔다 그러면은 원점을 지나는 이차 함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뭔가 절대값의 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좀 편안하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도 잘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 좀 쉽죠. 그래서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고 각 A가 3분의 파이다 라고 돼 있고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포함하지 않는 호 BC 위에 있는 점 D에 대해서 사인 BCD가 7분의 2루트 7이다. 그 다음에 BD랑 CD를 더해봐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름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2루트 7이다 라고 알려줬거든요. 그 다음에 각 A가 3분의 파이고 각 BCD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사인 BCD라고 하는 값이 7분의 2루트 7이다. 뭐 이런 조건을 줬어요. 자, 그림 보면서 이제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 할 일은요. 요게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루트 7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요 사인 A분의 여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사인 A분의 BC라고 하는 것이 2R이니까 얘가 4루트 7이다 라고 찾을 거고 얘가 사인 3분의 파이거든요. 그럼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BC라고 하는 길이는 2루트 21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BC라고 하는 길이를 빨리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를 찾았는데 지금 BCD라고 하는 각, 즉 BCD니까 요각을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요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지금 7분의 루트 7이라고 알려줬으니까 똑같아요. 사인 세타분의 또 누구를 구하면요. BD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BD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면 역시 외접원의 반지름 4루트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루트 7분의 2니까 여기다 루트 7분의 1을 곱하면 BD라고 하는 길이는 뭐 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길이가 요 BC라고 하는 요 길이가 2루트 21이고요. 그 다음에 요 BD라고 하는 요 길이가 8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BC랑 CD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요 길이를 몰라. 그래서 요 길이를 X라고 이렇게 잡으면 우리는 뭘 알고 있죠? 여기가 60도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 사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각, 요 각은 몇 도가 나온다? 그럼 요 각은 120도가 나올 거야. 라고 해서 푸시면 그냥 코사인 법칙 쓰시면 요거 제곱하면요. 4 곱하기 21하면 84인가요? 84는 88에 64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곱하기 x 곱하기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풀면 이제 x의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런 각들 있잖아요. 요 사각형에서 마주 보고 있으면 요 각이랑 요 각의 합은 뭐 18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는 120이야. 그럼 다시 이제 이쪽 각들은 또 뭐 60도가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뭐 텐션도 떨어지고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 보다 보면 뒤쪽은 이제 풀이 잘 안 보겠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냥 뭐 단순 계산이죠. 그래서 요것도 뭐 x에다 처음에 뭐 대입하시고요. 0도 대입해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해보고요. 미분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뭐 요 값이 잘 구해지니까 금방 찾아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여기까지 해봤고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를 푸니까 지금 풀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 예를 들어 삼각함수의 도형에서 어떤 각을 보는 게 좀 어려워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그래프의 어떤 기본 형식이 좀 어려워 라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도 연습하시고 그래프의 조건을 해석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기본적인 3차 함수, 다항 함수들에 대한 문제풀이에 접근이 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수열에 대한 추론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